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시 상태를 선포했고 우리군 역시 한미연합체제를 가동 중입니다. 어제 있었던 북한의 포격 도발이 11년 만에 재개된 우리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보복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오는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됩니다. 그러나 5명의 대법관은 유죄 인정의 유일한 증거가 된 진술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의 민간인 해킹 사찰이 의심되는 IP가 추가로 3개 더 발견됐습니다.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으로 참여 중인 권석철 큐브키아 대표와 집중 분석 시간에 논의하겠습니다. 최근 검찰의 징역과 벌금형을 구형받은 밀양 손정탁 건설반대 할머니들이 오늘 서울에서 작은 토크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뉴스K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후 전시 상태를 선포했고 우리군 역시 한미연합작전체제를 가동 중입니다. 사안이 생각보다 긴박해지고 있는데 정치권 취재하는 안은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북한군의 이 서부전선 포격 도발 사건으로 남북 간의 뭔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궁금한데요. 예, 북한은 오늘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전방 지역에 전시 상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남한 시간으로는 오후 5시 반이 되는 건데요. 북한이 광복 70주년인 지난 15일부터 남북한이 함께 표준시로 사용하던 동경시를 버리고 30분 늦은 평양시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21일 17시부터 인민군 전선대연합 부대들이 불의 작전 진입이 가능한 완전 무장한 전시 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의 준전시 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내일 오후 5시까지 대북 심리전 방송이 중단되지 않으면 군사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군은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지도 않고 대북 방송을 중단하지도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는데요.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 명의로 북측 총참모부에 전통문을 보내서 북측이 무모한 경거망동을 완전히 포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만약 도발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한미연합작전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 상황도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남북 모두 조준 사격은 아니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남북 모두 직접적인 피해를 노리고 사격을 가했던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모두 인명피해나 물적 피해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군 당국은 북한군 고사포탄이 떨어진 지점이 대북 확성기 시설이 있는 곳과는 수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으로 파악됐다며 북한군이 조준 사격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긴급 주요 당직자 회의에 참석한 백승주 국방부 차관도 탄환 궤적으로 볼 때 북한이 우리 측 확성기를 조준한 지향 사격이 아니라 경고 사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백 차관은 또한 원점 타격이 아닌 대응 사격이라는 단어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북측의 경고성 사격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경고성 사격을 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현재까진 경고성 사격에 그친 상황이지만 북한이 전시 상태를 선포했고 우리 군도 대북 심리방송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 도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도 상당히 분주하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여야는 북한군의 포격 도발 상황 발생 이후부터 긴급 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긴급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가차없이 응징하는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포격 도발을 해놓고는 출로를 열기 위한 노력할 의사가 있다는 말로
남한 사회에 대한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고 각종 유언비어 유포와 음모론을 확산시켜서 우리 남한 사회를 분열과 혼란으로 몰고 가려는 저희가 확실합니다. 북한 정권은 도발에 대한 사죄와 재발 방지 약속만이 이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북한의 사과가 먼저라는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건데요. 이에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을 막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문정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의 대북방송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다며 전쟁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전쟁도 두렵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까지 굴종적인 평화를 이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주 자존심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국가의 경우는 국가가 이성을 갖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자존심을 넘어선 국민의 안전, 이것을 모색할 수 있는 게 지도자의 어떤 지혜이기도 하고 결단이기도 하죠. 우리 국민들이 얼마든지 싸우자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싸움이 결과로 가져올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을 하는 게 국가의 이성을 가진 국가, 국민 전체의 그 안전과 복지, 행복을 생각하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보죠. 예. 네, 일단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정부가 조건 없는 뭔가 고위급 회담을 북에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서 북한 포격 관련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북한의 포격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며 북한을 규탄했는데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며 남북의 적극적인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구체적인 대화 방안으로 우리 정부가 조건 없는 고위급 접촉을 북한에 제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북한의 도발엔 단호히 대응하되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상황을 냉정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김양건 북한 노동당 비서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앞으로 보낸 메시지에 근거해서 남북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건데요. 북한의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를 맡고 있는 김양건 노동당 비서는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 개선에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문 대표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정부와 군,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강행으로 한반도가 긴장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남남 갈등이나 혼란이 가장 위험한 우리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야당 대표의 조건 없는 남북 고위급 회담 의미는 있겠지만 그 형태와 시기는 정부가 지혜롭게 결정할 것입니다. 네, 한 기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북한의 포격 도발은 2004년 이후 11년 만에 재개된 우리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보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지난 4일에 있었던 DMZ 지뢰 폭발에서부터 우리 정부 당국의 대응, 그리고 이어진 북의 포격 도발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장부경 PD가 짚어봤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이후 어제 포격 사태까지 17일 동안의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일입니다.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해 장병 2명이 중상을 당합니다. 군은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라는 결론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지난 8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려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국방부가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사건 발생 당일인 4일이었지만 대응을 논의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나흘이 지난 8일에야 열립니다. 이틀 뒤인 지난 10일 국방부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합니다.
2004년 6월 중단된 이후 1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이번 도발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지난 13일 북한은 지뢰 폭발에 대해 모략극 날조라며 자신들의 소행임을 부인합니다.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 등 응징 조처는 군사적 도발 행위다. 맞설 용기가 있다면 전장에 나와 군사적 결판을 내보자는 발언을 합니다. 다음 날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보수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단 20만 장을 공개적으로 북으로 날려보냅니다. 이에 북한은 우리의 조준 격파 사격이 무자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지뢰 도발은 결의의 염원을 짓밟은 행위다 이렇게 규탄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북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악담질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맞봤습니다. 지난 17일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시작하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은 극한으로 치닫게 됩니다. 박 대통령은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뢰 폭발을 북한의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날 북한군은 휴전선 일대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제 북은 경기도 연천군에 2차례 포격을 가합니다. 1차 포격 이후 19분 만에 2차 포격이 이어집니다. 이에 우리군 역시 대응 포격을 한 차례 가합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입니다. 남북 간 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오히려 도발과 대응이라는 강경한 태도 때문에 역사적 의미마저 흐려지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총리 출신 첫 수감자. 어제 대법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 판결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오는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됩니다. 2010년 7월부터 5년을 끌어온 재판이 종지부를 찍은 건데 5명의 대법관은 유죄 인정의 유일한 증거가 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사장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아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유죄 인정의 유일한 증거인 한만호 전 한신건영 사장의 진술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다고 봤습니다. 진술 당시 한 전 사장이 수감 생활을 단축하고 회사 경영권을 되찾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술의 비현실성입니다. 한신공영 매출이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단기 순이익의 4배 이상에 이르는 9억여 원을 준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정치 자금을 제공할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소수 의견은 주장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한신건영의 신축공사 수주를 도와준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검찰의 회유 정황입니다. 돈을 줬다고 진술한 한 전 사장이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검찰이 부적절하게 애를 쓴 흔적을 간과한 판결을 지적한 겁니다. 소수 의견은 이와 같은 이유를 들며 다수 의견이 형법 절차를 무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첫째는 공판 중심주의와 실질적 심리주의 위반입니다. 판사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한 전 사장의 진술 내용이 믿을 만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 서류를 검토하고 증인을 신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한 전 사장으로부터 진술을 취득한 과정을 기록하지 않았고 판사는 증인 신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견은 원심을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증명 책임 원칙 위반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반면 한 전 사장의 진술은 정황 증거에 그치는데도 아무런 조사 없이 신빙성을 인정해 형평에 맞지 않게 증거를 취사 선택했다는 비판입니다.
세 번째는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입니다. 유죄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불완전한 책임은 검사가 져야 하는데도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전적으로 부담시켜 무고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어겼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나는 무죄다. 한명숙 전 총리의 말입니다. 형사재판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대법관이 다수였다면 한명숙 전 총리의 말처럼 결과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구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국정원의 민간인 해킹 사찰이 의심되는 IP가 추가로 3개 더 발견됐습니다.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그제 오후에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는데 국정원은 오늘 오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민간인 사찰과 관련이 없다며 잡아뗐습니다.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으로 참여 중인 권석철 큐브키아 대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바로 여쭙겠습니다. 그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추가로 IP 그러니까 국정원이 뭔가 해킹 의도로 해킹을 했다는 의심이 되는 그 국내 IP를 3개 더 발견을 했는데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번 발견이? 사실은 이제 그 400기가 되는 그 하드디스크 안에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메일 정보만 한 240기가, 그다음에 메일 그 이외에 나머지 정보들도 대단히 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들을 한 달 안에 이제 모든 걸 찾아내기는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그걸 찾았지만 발견이 안 됐던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도 한 3-4번 정도 계속 반복적으로 놓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 그 KT IP에서 어떤 그 국내의 그 내국인에게 어떤 그 RCS의 어떤 그 에이전트를 내림으로써 그런 감염 시도와 또 감염을 성공했던 그런 로그 기록을 찾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로그 기록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그 한번 같이 상황판 보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보면 추가 발견된 국정원 해킹 IP와 관련된 그 로그 파일인데 이 지금 숫자가 의미하는 파란색으로 표기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 IP 하나가 굉장히 3개의 IP가 발견이 됐는데요. 네. 그 중에 저 IP는 이제 국정원이 결국에는 그 에이전트를 성공을 시켜서 그 감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감염시킨 IP이기 때문에 저렇게 색깔로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그 전체 내용이 네. 그 로그 기록입니다. 그래서 네. 맨 위에 보시거나 그러면 그 다른 나라 IP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지금 그 대한민국 IP가 나왔다는 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IP만 나왔다는 것보다는 그 로그 기록, 결국에는 그 로그 기록은 국정원 내에서도 복사본이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해킹팀이 갖고 있는 복사본에 있는 문서가 그 파일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뭔가 이메일 유출된 그 이메일, 그러니까 해킹팀에 유출된 이메일이 이번에 공개된 어떻게 보면 국정원의 그 해킹 자료와 같은 거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굉장히 많은 로그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로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 한 파트가 이번에 발견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그 3개의 IP가 종로와 분당, 양재, 뭔가 이 지역들을 의미하는 예. 뭔가 개인용 PC를 이 때문에 개인용 PC를 해킹한 그 명백한 증거가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명백한 증거가 되겠죠. 어떻게 보시면 이제 뭐 스모킹건이라는 표현을 이제 네. 한다면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IP에서 그 발견된 것은 결국에는 국내 사람에게 어떤 그 공격을 하거나 또는 어떤 도감청을 하기 위한 시도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증거가 될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국정원에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료고 증거 자료가 확실히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오늘 아침에 지금 국정원이 내놓은 보도 자료를 보면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서 지금 네네. 발표를 했는데 민간인 사찰과 무관하다고 딱 방점을 찍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은 이제 민간인인지 아니면 또 민간인이 아니고 기업의 어떤 누구인지 사실 그런 것도 명확하지 않잖아요. 다만 스스로는 민간인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명확한 해명이라든가 지난번 그 SKT 어떤 그 내부의 어떤 시험용으로 썼다 이런 것처럼 좀 더 정확한 증거를
주시면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좀 더 납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국정원의 해명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대북 도발에 대해서 사이버전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금 더 그쪽에 집중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에서 내놓은 이런 계속해서의 문제 제기들이 자기들의 일을 방해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뭐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것 때문에요. 뭐 사이버전에 대한 준비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또 그런 것들이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지금 있는 이 문제도 사실 국민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등한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와 병행해서 이 문제는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요. 또 이런 거에 대한 만약에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 부분은 스스로 반성을 하고 고쳐나가는 그런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네.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검증 작업에 직접 참여 중이십니다. 예.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뭔가 어려운 점들이 계속해서 난관에 봉착할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주변에 물어봐도 네.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어떻게 보면 이런 로그 파일, IP 이런 것들을 다 직접 뭔가 생활 속에 연관이 없으니까 네. 뭔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이제 이번에 일어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는 심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전 국민이 궁금해하고 내 컴퓨터라든가 내 스마트폰이 혹시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보여진다든가 국가기관이 이걸 볼 수 있다. 굉장히 좀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참석을 하게 됐고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에는 전문가들이 모두 좀 같이 좀 동원을 해서 이 부분에 좀 찾아주고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있다, 없다면 오히려 국정원에 대한 신뢰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행위에서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컴퓨터 용어들이 많고 일반인들은 좀 어려운 용어들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렵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쉽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내 컴퓨터, 내 핸드폰 이런 것들이 진짜 국정원의 해킹이 가능하며 그리고 실제 해킹을 당했는지 이런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누구나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떤 특정 타겟이나 어떤 뭐 대북한의 어떤 목적으로 썼느냐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썼느냐는 건 좀 더 명확한 어떤 증거를 더 찾아야 되는데요. 이번에 발견된 그 증거가 사실 그 증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좀 명확한 해명을 좀 놔주시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만 국민들이 좀 더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국정원이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이야기고 지금 증거자료를 이렇게 내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지금 새정치연합이 이 부분에 대한 솔직히 수사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증거가 계속 나오지만요. 결국에는 그 국정원이 협조를 해주면 좀 더 빨리빨리 확인이 되겠죠. 예를 들면 어떤 뭐 저희들이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그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갔는데 그 물건 가져간 것 자체보다는 CCTV에 도둑이 찍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도둑이 왜 들어왔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CCTV 역할까지만 하는 겁니다. 거기는 전문가로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는 검찰에서 그걸 좀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미진해서 저희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일을 들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CCTV 역할을 새정치연합의 지금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했습니다. 예.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검찰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언론에도 많이 오픈되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저희를 오히려 더 기다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것은 위원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어떤 행태는 이 정도만 나오면 어떤 정보에 대한 어떤 그 담당자를 불러서 확인을 하고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아쉽고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국정원의 이런 대응이나 미진한 대응들을 볼 때 이번에도 국정원 사건이 다른 때처럼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들도 계속 이어지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뭐 그런 우려들도 뭐 없진 않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우려 있죠. 하지만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들은 더 많은 분석을 하고요. 이번에도 어떻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찾아봤지만 그 찾지 못했던 그런 증거들을 저희가 찾아냈지 않습니까? 또 보니까 또 있고 계속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노력을 통해서 좀 더 다가간다면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쉽게 무마되는 그런 식의 어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저희도 좀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새정치연합이 이번에 사태 해결에 대해서 좀 더 물론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취하고 있지만 좀 더
실질적인 뭔가 국정원의 개혁이나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번 지금 사태를 통해서?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미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을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건 서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대한민국의 어떤 앞서가는 민주주의 가고 있는 그런 데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바뀌어서 새롭게 좀 국정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오늘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에너지 기후 행동 캠프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엔 밀양에 사는 할머니들이 초청되어 왔는데 밀양 할머니들은 최근에 검찰에 징역과 벌금을 구형받은 사실과 지난 10여 년 동안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한 이유를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김배용소 뉴스K 감독이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초기부터 많이 결합을 하셨어요. 나이에 많고 지금 밀양 송전탑 사건으로 법원에 기소가 되어 있는 주민과 활동가가 65명이고요.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서 지금 재판을 쭉 한 2년 가까이 받아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18분이 한 덩치로 묶여 있는 큰 사건이 있습니다. 18분이 38건의 사건으로 묶여 있는데 2년 동안 재판을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거의 한 수십 차례 법원을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저께 구형이 떨어졌는데 18명에게 총 형량을 합하니까 28년 4개월 그리고 벌금은 1,300만 원입니다. 사실 내 재산과 생명을 지키려고 참 맨손으로 거리로 나갔던 것밖에 없는데 징역 1년 6월이라니까 참 너무 어이가 없죠.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나라의 법이 아까 이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나이가 많아도 이제 정부에 이제 대들지 말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농사만 짓는 이제 농사꾼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것을 지킨다라기보다는 저에게도 국가가 있으면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국가가 있으면은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것을 갖다가 강탈해 가는 게 이제 저희들한테는 이제 국가로 이제 이렇게 이제 밖에는 볼 수가 없죠. 우리 집 앞에 바로 철탑이 딱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최고 좋은 날은 안개 낀 날이 최고 좋은 날이에요. 안개만 끼면 그 철탑이 안 보이거든요. 그랬는데 그래도 의아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싸울 게 있긴 해. 서울에 여기 오면서 봐보세요. 송전탑 하나가 있는가? 전봇대도 하나 없어요. 근데 왜 저렇게 멀리 있는 곳에다 치가지고 이렇게 끌어오냐고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행진을 하면서 이렇게 한강 다리도 건너보고 이제 이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그 다리를 지나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이 한강 다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한강 다리 위에만 태양광 10판을 깔아도 많은 에너지를 갖다가 얻어 쓸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참 많이 하거든요. 광주지역협의회 창립 총회 및 라디오 공개방송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8월 21일 오후 2시입니다. 장소는 세계 광주 엑스포 주재관 2층 비다트홀입니다. 공개방송으로 김성수 최유한의 맛있는 수다가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동행 신청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mediacoup12@gmail.com으로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